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인사관리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김문정 교수입니다. 이렇게 예비스쿨에서 여러분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영학부 신입생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앞두고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사실 관심이라기보다는 조금 걱정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짧게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팀플에 관한 것입니다. 다들 알겠지만 확인차 질문할게요. 팀플이 뭐죠? 경영학과에 들어오면 팀플을 많이 한다더라.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봤죠? 팀플이란 팀 프로젝트나 팀 플레이를 줄임말이라고 하죠. 자, 팀 플레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놀지 못하고 혼자 공부했던 한을 풀기 위해서 팀으로 노는 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즐거운 것이라면 팀플이 자퇴를 유발한다. 팀플 하다가 암 걸린다.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하진 않겠죠. 팀플은 조별 과제나 조별 발표를 말합니다. 수강생들끼리 줄을 이루어서 어떤 공동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협력 과제인 것이죠. 문제는 이 협력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더 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잠깐 볼까 합니다.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에서 가져온 영상입니다. 내가 홍후배랑 한조가 될 줄이야, 어? 자, 이거 재수강인 거 알지? 잘해보자. 홍후배, 조모임 하루만 미루자. 그날 급한 일 생겨서 못 가. 안 돼요. 다들 수업 시간 달라서 다시 시간 조정하기 힘들어요. 홍후배가 대신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럼 A뿔 맞을 수 있을 듯? 진짜 이상한 선배네. 아니 그럼 선배가 할 거 제가 대신 리포트에 그림 삽입했더니 글자가 내려가. 어떡해?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 개체 속성에 어떻게 들어가? 아니 왜 내가 다 하고 있는 거냐고. 왜? 대체 왜 다들 안 오는 거야? 정말 미안해 소라. 동생이 컴퓨터를 망가뜨렸는데 수리기사가 안 와서. 나 어제 약 먹고 잠들어 버렸어. 진짜 미안해. 술을 너무 먹어서 울렁거려. 대꾸조차 하기 싫다. 이거나 빨리 외워야 발표 되면 써왔으니까. 역시 홍후배, 어? 5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리를 못하진 않았으니까 A뿔은 아니라도 A는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다들 발표만 잘해주면. 전자는 1900. 이게 내가 프린트물 받아서 보니까 잘했어. 깨끗하게 정리를 잘 했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 알겠다고 이걸 한 명이 혼자서 다 했다는 걸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들키지 말라고. 그래서 5조는 저는 D다. 자, 방금 본 영상은 경영학도인 홍설이 팀플을 하면서 겪는 에피소드에 관한 것이죠. 다른 팀원들이 제 몫을 하지 않고 그냥 묻어가는 바람에 학점이 절박한 홍설이 혼자 밤을 새워서 다 하고 결국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죠. 이 에피소드를 보고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첫째, 왜 다 같이 공평하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왜 누군가는 밤새워 혼자 다 하고 누구는 그냥 묻어갈까요? 자, 둘째, 그렇다면
모두가 열심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팀플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협력 과제를 할 때 왜 다 같이 공평하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영상에 등장했던 학생들이 특별히 나쁜,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럼 이런 나쁜 사람들을 피해서 드림팀을 짜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까요? 슬프게도 집단 작업을 할 때 이처럼 묻어가려는 현상은 매우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태만, 소셜 로핑이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집단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할 때 혼자 일할 때보다는 노력을 훨씬 덜 한다는 것입니다. 막스 링겔만이라는 프랑스의 학자는 사회적 태만에 대해 간단한 실험을 하나 진행합니다. 링겔만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줄다리기를 하도록 했는데요. 그 줄에는 얼마나 세게 줄을 당기는지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개인이 혼자서 줄을 잡아당기기도 해보고 인원을 바꿔가면서 그룹으로 줄을 잡아당기기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는가를 측정합니다. 실험 결과 그룹 인원이 많아질수록 개인의 기여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줄을 잡아당기는 인원이 증가할수록 힘의 총합은 커지지만 개인이 기여하는 힘의 평균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8명이면 힘이 원래 8명이 낼 수 있는 것의 반밖에 힘을 쓰지 않은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힘을 반밖에 안 써서 실제로 8명이 작업을 해도 4명의 힘밖에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노력을 줄이려는 경향은 그룹이 커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를 링겔만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링겔만의 실험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연구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동기적 딜레마 때문입니다. 내가 밤새워 힘들게 팀플을 해서 팀 전체의 성적을 좋게 해봐야 나의 노력만큼 내 개인의 이득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라 고생해서 성과를 냈더니 노력하지 않고 농땡이 핀 다른 팀원들과 같은 성적을 받는다? 굳이 내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었을까? 죽 써서 개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단 안에서 개인은 노력을 최소화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도 다들 노력을 덜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자신도 노력을 덜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죠. 특히 집단이 충분히 커서 집단 속에 숨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더 잘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일을 하게 하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회적 태만 현상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보통 사회적 태만을 줄이기 위해 많이 쓰는 방식은 개인의 기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팀플을 예를 들면 팀별 점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팀원들에게
따로 동료 평가를 실시해서 팀의 성과에 각 개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혹은 부서의 성과와 개인 성과를 모두 평가하게 제도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팀원들 간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 성과급을 줘야 하고, 무임승차자를 없애려면 개인 성과급을 줘야 하니까 이 둘을 섞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링겔만 효과가 약화될까요? 이를 검증하기 위해 하킨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진행합니다. 16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서 어떤 물건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지 가능한 많은 용도를 생각해보는 과제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벽돌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이 벽돌의 용도를 가능한 많이 생각해서 제시하라고 하는 거죠. 벽돌로 담을 쌓을 수도 있지만 벽돌로 못을 박는다든지 아니면 변기 물탱크 속에 집어넣어서 물을 절약한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하킨스는 사람들이 이런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즉 얼마나 많은 용도를 생각하는지를 개인별로 측정을 하냐 아니면 집단별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물건의 용도를 생각하느냐, 즉 개인 간 성과 비교가 가능하냐, 아니면 각자 다른 물건의 용도를 생각하느냐, 즉 개인 간 비교가 불가능하냐의 조건으로 다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면 서로 누가 더 많은 용도를 생각했는지를 비교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물건의 용도를 생각하게 하면 똑같이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조건의 참가자들이 가장 성과가 좋았을까요? 예상대로 개인별 측정, 비교 가능한 조건의 팀들. 이렇게 개인별 측정을 하고 비교 가능한 업무를 수행한 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자, 이 결과만 보면 개인별 성과를 구분해야 사회적 태만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런데 한번 이 수치를 비교해 보세요. 자, 개인별 측정과 비교 불가능 이 19.7하고 그 다음에 집단 측정과 비교 가능 19.8 이 둘 간에는 성과 차이가 별로 없죠. 즉 개인의 기여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평가되더라도 동일 과제가 아니라면 링겔만 효과가 여전했다는 것이죠. 자, 이 연구의 시사점이 뭘까요? 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하면 된다는 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팀플을 할 때 어떻게 팀원들 간 역할 배분을 할까요? 자, 은혁, 혁수, 이경, 은유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된 팀이라면 은혁이는 팀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먼저 리서치를 합니다. 현수는 이 주어진 주제에 적합한 근거 자료들을 찾습니다. 이경이는 발표 자료를 만듭니다. 은유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자, 이 팀이 발표를 마쳤는데 경영학과 김모 교수는 경영학과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발표였다면서 D라는 학점을 줍니다. 자,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은혁이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이경이가 문제였을까요? 모두가 동일하게 모두 자료 조사를 했거나 모두 PPT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모두 동일하게 발표를 했다면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더 기여를 했는지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다른 업무를 했기 때문에 누가 가장 많이 기여를 했고 누가 가장 못했는지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아닌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실제 조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죠? 콜센터와 같이 구성원들이 모두 부스에 앉아서 모두 전화를 돌리는 것처럼 각자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면 사실상 같은 팀의 팀원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르죠. 하킨스의 연구에 의하면 이처럼 서로 다른 일을 수행할 때 개인들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조직에서 개인의 성과를 엄밀히 구분해서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A라는 직원이 자신의 일을 다 마친 다음에 B라는 직원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A가 한 일에 기반해서 B가 이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B가 일을 마치고 아웃풋을 냈을 때 이게 온전히 B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A의 성과이고 어디부터가 B의 성과일까요? 이처럼 집단 작업을 할 때 개인의 기여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경고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팀플에서 팀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기여도를 평가하라고 하는 것은 이 팀플이라는 공동 작업에 편승해서 아무 노력 없이 기생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하게 이득이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만 평가나 보상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첫째, 협력 과제를 할 때 왜 다 같이 공평하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 둘째, 다 같이 노력을 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팀플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자면 사회적 태만을 줄이기 위한 교수님들의 대책은 주로 동료 평가를 성적에 반영한다든지 어떤 정교한 수업 설계를 통해서 마련될 겁니다. 자, 그럼 팀플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분들의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격이 내성적이라 팀플이 괴롭다면, 팀플을 즐길 수 없다면 그냥 피하면 될까요? 팀플이 없는 과목 위주로 들을 건가요? 대체 수업에서 팀플을 왜 할까요? 자,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죠. 인생은 불공평하다. 이에 익숙해져라. 이 말처럼 현실의 부조리함, 불공평함에 여러분을 미리 익숙해지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수님들이 강의하기 귀찮으니까 학생들 발표로 수업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걸까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량은 협업 역량이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기업에서는 모두 팀제로 돌아가죠. 온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팀 수준에서 공유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원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잘 설득하고 협조를 끌어내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영의 본질이죠. 팀플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 그 역량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실어에서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던 것이 결국 나중에 발목을 잡게 되는 것처럼 팀플을 피해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 나중에 조직 생활을 할 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적 시너지, 팀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개인의 목표와 팀의 목표를 잘 연계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팀원들을 동기부여해서 함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한 얘기는 경영학과 인사관리 과목들에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만날 때까지 즐겁게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고요. 우리 인사관리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